네. 그다음에 그 가장 마지막에 데크를 설명 안 했어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데크는 객실 구역이라고 찾아보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1등급 객실, 2등급 객실, 3등급 객실만 네, 그렇게 딱 객실 등급은 그렇게 있는데 또 각각의 그 객실들이 있는 구역이 있나 봐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A, 뭐 여기는 B, 뭐 여기는 C, 뭐 D,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또 좀 더 세분화해서 A, B, C, D 하고서 이렇게 구역을 나눴나 봐요. 그러니까 뭐 A에도 뭐 1등급 객실이 있고 뭐 B에도 1등급 객실이 있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구역 제가 아까 순서에 찾아보니까 구역이랑 생존 여부랑 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에서는 그 구명보트가 있잖아요. 구명보트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구역도 있을 거고 구명보트가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객실 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언론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언론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는데, 언론은 말 그대로 혼자 탑승했는지 여부고요. 혼자 탑승했는지가 true이면 혼자 탔다, false이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배우자나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그 부모님이나 자녀가 없으면 혼자 탄 게 true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거나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언론이 false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그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파생 변수인 것 같아 보여요. 언론이라고 하는 변수도. 그래서 이런 변수도 그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음, 그러니까 뭐 혼자 탔을 때 생존 여부와 누군가가 동승자가 있을 때 생존 여부가 달라질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목적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측 모델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 어떤 사람들이 생존했고 어떤 사람들이 사망했겠느냐가 그 우리의 예측 모델이 되겠죠. 그죠? 타이타닉 승객들 중에서 어, 생존 여부를 예측하세요. 뭐 이게 아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서바이브드나 또는 alive가 우리의 목적 변수가 될 거고요. 목적 변수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런 다른 변수들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얼마나 달라지느냐를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걸로 보면 이런 그 변수들이 있는 이유 혹은 파생 변수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들을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혼자 탑승한 경우보다는 동승자가 있으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존율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동승자들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만 탈출하지 못하고 다 같이 그냥 온 가족이.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동승자 여부에 따라서도 생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성인 남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생존 여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여성 먼저, 어린이 먼저라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면 성인 남성들보다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더 많이 생존했을 테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아수라장이었었죠. 처음에 그랬다고 하죠. 저기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가판이 그 3등급 객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나오지 못하게 문 잠궈 놓고 위쪽에서 먼저 탈출하다가 1등급 객실, 2등급 객실 먼저 탈출을 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문 부수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이런 값들이 생존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라는 걸로 조사도 되고, 그 다음에 파생 변수가 필요하면 파생 변수들도 만든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수들 이렇게 그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그 거의 대부분이 나이와 그 다음에 티켓 가격, 탑승권 가격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숫자가 됐든 아니면 문자열이 됐든 전부 다 카테고리들인 것 같아요. 그죠?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도 이것도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고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도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나이와 이 티켓 가격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들은 전부 다 카테고리 이전수들로 취급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하기 전에 우선 인포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점 인포 인포를 먼저 이렇게 쭉 보고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891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0에서부터 890까지 그 레인지로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컬럼은 총 1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이 아닌 값들을 첫 번째 컬럼 서바이브드부터 제일 마지막에 언론까지 1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를 보시면은요, 요거랑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요 행의 개수랑, 요 행의 개수랑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존 여부는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891개 똑같아요. 나이는 일부 빠져 있는 게 있죠. 어, 한 180개 정도가 대략 한 180개 정도가 나이에 대한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박 항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빠져 있군요. 그죠? 네,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 안 빠져 있어요. 몇 개 안 빠져 있고. 가장 심각한 변수는 데크라고 하는 변수예요. 데크. 그 갑판 구역, A, B, C라고 하는 이 갑판 구역이라고 하는 변수는 891개 중에서 203개만 그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널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변수가 생존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구명정이 가까운 그런 데크면 더 빨리 탈출했을 수 있을 것 같고, 구명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크 같으면 좀 탈출하기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관계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널이 많아서. 너무 널이 많아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바크하고 임바크 타운은 보니까 빠져 있는 게 똑같죠. 889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바크트는 약자였었고 임바크 타운은 풀네임이었으니까 요거는 같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에는 이런 널이 많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값으로, 다른 값들로 채워 넣거나 아니면 이 컬럼 자체를 제외하고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만들거나 어,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널이 많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들 보시면
아까 뭐 생존 여부 0과 1이었었고, 클래스가 1, 2, 3 정수고요. 성별은 문자열, 나이는 아까 그 지적해 주셨듯이 실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승자 숫자 같은 경우는 정수로 되어져 있고요. 운임 같은 경우에는 실수 타입이고요. 어, 그리고 출발한 항구, 도시 이름은 문자열로 되어져 있고요. 문자열. 임바크 타운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요 클래스가 이 P 클래스랑 같은 건데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었죠. 근데 여기는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네요.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데크도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true와 false가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었죠. true와 false가 들어가 있는 컬럼들은 데이터 타입이 불이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의 컬럼들 중에서 true, false가 2개, 카테고리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 게 2개, 실수 타입이 2개, 정수 타입 4개, 그 다음에 문자열은 5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카테고리는 2개밖에 없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정수들 중이나 문자열 중에서도 우리가 카테고리로, 그리고 불리언도 마찬가지. 불리언도 true, false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불리언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를 출력해보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인포를 같이 보게 되면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인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몇 가지 카테고리 변수들, 명목형 변수라고도 얘기하고요. 범주, 범주 타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명목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변수들을 좀 분석 좀 해보도록 할게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그중에서 survived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value, count. 자, 이거 뭐냐면 생존 여부, 빈도수, 생존 여부죠. 실행해 보시면 891명이 있었죠. 승객 891명인데 사망이 549, 생존이 34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0이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이 생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변수가 타이타닉에는 alive라고 있었죠. alive. 네, alive가 보시면 시리즈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컬럼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네,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죠? survived에서 요 숫자하고요. alived에서 요 숫자가 다르다 그러면 어, 데이터 프레임이 뭔가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을까?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고 다행히 다행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0은 사망 그리고 1은 생존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성별 있었죠. 성별. 성별 한번 볼까요? 타이타닉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고 밸류 카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별을 본 거죠. 음. 남성 577명이고요. 여성 314명입니다. 여기도 아마 널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891명, 891명 맞다. 두 개 더 하면. 그죠? 891명, 그죠? 891명. 널이 없어요. 되셨죠? 아까 어,
이 성별과 관련된 그런 컬럼들이 또 뭐가 있었냐 하면, 후라고 하는 게 있었죠, 후. 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변수 이름 문법에 틀리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수나 메서드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value coun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리고 어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577명 중에서 실제로 성인은 537명, 그럼 40명이 여기서 빠지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14명 중에서 성인은 271명이죠. 그럼 여기서도 또 조금 빠지겠죠? 그래서 어린이는 83명.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어덜트, 어덜트 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성인 남성 537명이잖아요. 그럼 어덜트 메일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추루가 당연히 537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이 숫자랑 다르면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어디가 잘못됐나라고 하는 거를 또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 프레임이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을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요거 두 개 더하면 354. 그러면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객실 등급 한번 볼까요? 타이탄이 하고서 P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P 클래스. 그래? P 클래스 점 value count 이렇게 해서 보시면 3등급 객실의 승객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1등급 객실, 그 다음은 2등급 객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게 숫자 1, 2, 3이 아니라 first, second, third라고 하는 문자열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게 있었죠. 그 컬럼 이름이 뭐였었죠? 컬럼 이름. 클래스 아니었나요? 되나요? 점, value count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클래스는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키워드 이름이죠. 키워드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배가로 써주고 문자열로 클래스 이렇게 쓰시는 거. 3등급은 똑같은 정보를요. P클래스라고 하는 변수와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P클래스라고 하는 컬럼과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P클래스에서는 정수로 클래스에서는 문자열로 491. 그죠? 그 다음에 1, 여기서는 first 216. 그리고 2, 여기서는 second, 숫자는 184.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네. 다른 것도 있을까요? 언론? 언론 한번 볼까요? 언론? 어, 혼자인 여부? 혼자인 여부.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타이타닉. 언론이라고 하는 변수. 점. 그리고 value coun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혼자 탄 사람, 아닌 사람. 음. 혼자 탄 사람이 537, 아닌 사람이 354. 이렇게 나와 있죠. 합치면 요것도 891이네요. 그죠? 이것도 891.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론 함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박 항구 있었죠. 타이타닉에
타이타닉에 임바크트가 있었고, 임바크 타운이 있었죠. 어, 얘는 약자만 있었고요. 얘는 풀 네임이 있었죠. 점, 유니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니크. 어,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은요,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바크 타운은 몇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다, 세 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NA에는 값이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값이 없는 거 포함해서, 실제로 도시 이름은 세 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개 이름은. 이게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바크트도 그 약자로만 되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세 개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타이타닉, 임바크트, 유니크. 이렇게. 사우스햄프턴이 S, 쉐브르가 C, 그 다음에 퀸스타운이 Q. 나머지는 NA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때 밸류 카운트를 사용하고 어떤 때 유니크를 사용하느냐는 뭐 그때그때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임파크트도 그 밸류 카운트로 해버리면 그죠? 똑같이 밸류 카운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이타닉, 임파크트 타운 뭐 마찬가지고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사우스햄프턴은 644번 등장하고 쉐보르는 168번 등장하고 퀘스타운은 77번 등장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넌이 몇 개다, 그러니까 널 값이 없는 게 몇 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보여줘요. 그죠? 요거 다 더해서 아마 891이 안 될 거예요. 다 더하면. 그죠? 그거는 보여주지 않고요. 음. 유니크는, 유니크는 그런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인바크타운, 유니크, 아규먼트 좀, 잠깐만요. 아규먼트가, 아규먼트가 없군요. 제 기억이 틀렸나 봐요. 어,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링크가 깍들까지 주면 넌파이 배열에만 이게 있었나 보다. 넌파이 배열에만 있었나 보네. 어, 유니크는 개수를 알려주진 않아요. 개수를 알려주진 않고요. 개수를 알려주진 않고 어떤 값들이 있느냐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알고 싶을 때. 우리 셀렉트에서 그런 셀렉트문 있잖아요. 셀렉트 디스팅크트.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파이에 유니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없나? 요거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딘가에서 그 개수하고 같이 보여주는 거를 어디선가 제가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물가물하네요. 사실 그냥 어? 여기에 인풋 다 했지 않아요? 우리 넘파이 임포트 안 했나요? 아, 넘파이 임포트 안 했구나. 그렇구나. 네. 우리 넘파이 임포트 안 했었네요. 네. 넘파이 한번 임포트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제일 위쪽 줄에서 요거 한 번만 더 실행할게요. S. 네. 넘파이 판다스 10원. 넘파이 판다스 10원. 네. 요거 실행 한 번만 해주시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넘파이의 유니크가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여기였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어떡하지? 넘파이, 점, 유니크, 있죠. 있어요. 있죠. 배열이 있고, 배열이 있고,
리턴 카운츠가 있어요. 아, 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 점, 그 다음에 임바크 타운, 네. 임바크 타운 점 유닉, 임바크 타운, 이렇게만 쓸게요. 임바크 타운. 이거 이렇게 하면 시리즈가 되잖아요.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죠? 1차원 배열에서 유니크한 값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넘파이썬 유니크예요. 자, 이거 하시면, 음, 잠시만요. 어, 플러, 스트링. 아, 문자열, 문자열에서는 또 쓸 수가 없어. 솔트를 하는데, 솔트, 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NA를 제거해라가 있나? 잠시만요. 네, 유니크. 요거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유니크에 제가 그 리턴 인덱스, 리턴 카운트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레이 라이크이기 때문에 시리즈를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리즈를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스 다른 것들은 별로 없네요. 유니크죠. 저기 아마 중간에 그 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임파크 타운 같은 경우에는 NAN이라고 하는 널이 있어가지고 유니크 값 찾을 때 넘파이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못할 거는 없죠. 그러면 임파크 타운에서 어, 널인 거를 제거하면 되죠. 널인 거를 타이타닉에서 임파크 타운이 is NA is NA is NA는 널이냐예요. 널이냐입니다. 요것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음, 음. 이것만 먼저 보여드리면, 이것만 먼저 보여드리면, 음,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임바크 타운이 NA이냐라면 true가 되겠죠. true면 널인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NA가 들어가 있죠. 이게 널이에요, 널. 널. 널이면 true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의 반대는 이거에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부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임바크 타운에 값들이 있는 것들만 찾아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임바크 타운 이렇게 하시면 그 도시 이름들만 나와요. 891개에서 2개가 빠져가지고요. 889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넌파이썬 유니크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젠 되죠. 아까 에러가 났었던 게 그 넌파이는 유니크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 에러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음. 널은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래서 널이 아닌 것들 중에서 실제로 유니크한 값들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eturn counts 요거를 true로 더 주시게 되면 그러면 어, 쉐브르는 168번, 퀸스타운은 77번, 사우스햄프턴은 644번이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괜히 어렵게 했네요. 밸류 카운트만 해버리면 되는 것을 밸류 카운트만 해버리면 되는 것을 제가 요게 기억이 나가지고
시리즈에서도 시리즈의 유니크도 똑같이 유니크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시리즈에는 이게 없었고요. 이게 없었고, 넘파이에만 이게 있었는데, 또 넘파이는 또 차이점이 NA는 계산을 못하는 단점이 좀 있었네요. 네. 딴 데로 좀 새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밸류 카운트 하시면 돼요. 밸류 카운트. 중복되지 않은 값들만 찾겠다라고 하시면 유니크만 쓰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해가지고요. 유니크만 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값들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복되지 않는 값들의 개수까지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value count 사용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렇게 numpy 유니크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근데 코드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만들게 됐고.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카테고리 타입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카테고리 타입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살펴볼 예정이냐면, 어, 성별, 이렇게 할까요? 그 성인 남성,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리고 어린이의 생존 비율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생존자들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존자 데이터만 갖고 있는,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이, 얼라이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에서 survived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하게 되면 뭐라고 비교하면 될까요? 1이라고 비교하면 될 거예요. 맞아요. 어. 우리 survived는 0하고 1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survived는 0하고 1, 그리고 1이 생존.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실 때 정수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alive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alive는 yes하고 no 이렇게 돼 있었죠. yes하고 no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문자를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음. 그래서 그 비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이거 출력 한번 해볼게요. 네. 음. 행의 개수가 342개로 줄어들어 있죠. 맞아요. 어. 행의 개수가 342개로 줄어들어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겠죠. survived 대신에 alive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이때는 비교하실 때 yes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도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342명. 그죠? 342명. 컬럼의 개수는 달라질 거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존자만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쵸? 이 생존자만 갖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who라고 하는 변수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죠? 네. 생존자만 갖는 alive 데이터 프레임에서 alive 데이터 프레임에서 who라고 하는 변수를 보고요. 여기에 value count를 해보면 여성은 205명, 남성은 88명, 어린이는 49명이 생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비율로 보면은요. 비율로 보면 alive
데이터 프레임, 후, 그리고 value count, normalize를 추로로 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시면, 전체 생존자 중에서요. 그죠? 전체 생존자 중에서 대략 60%는 성인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26% 반올림에서 26%는 성인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는 1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존자 중에서, 그죠? 전체 생존자 중에서 비율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음. 네, 여성 손님들이 많이 생존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 자체가 어, 여성 손님들이 많이 생존을 했고요. 남성은 그보다 적고, 그다음에 어린이는 훨씬 적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생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생존 비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성 손님들 중에서 생존한 비율. 자, 지금 여기서 찾은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찾은 두 개는, 지금 여기서 찾은 두 개는 생존자들 중에서, 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생존자들 중에서 성인 남성과 성인 여성과 그리고 어린이의 비율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게 아니라 성인 남성들 중에서 생존 비율, 성인 여성들의 생존 비율, 어린이의 생존 비율, 만약에 그거라면 성인 남성의 생존율, 그 다음에 성인 여성의 생존율, 그리고 어린이의 생존율을 계산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잠깐 시간 드릴까요? 전체 승객에서 맨, 우먼, 차일드의 숫자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생존자에서의 맨, 우먼, 차일드의 숫자를 찾으면 되죠. 우리 사실 그 두 개는 찾았잖아요. 그죠? 위쪽에서 찾은 거 있어요. 타이타닉. 이게 우선 전체 승객. 전체 승객에서, 그럼 타이타닉이죠. 여기에 후가 있고요. 여기에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면 남성 숫자 나오죠. 여성 숫자 나오죠. 그 다음에 차일드 숫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우리가 찾았던 게 뭐예요? 생존자들 중에서 남성의 숫자, 여성의 숫자, 어린이 숫자가 있죠. 자, 그러면 88 나누기 537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205 나누기 271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49 나누기 8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계산이 될까요? alive.
데이터 프레임, 점, 후, 점, 후, 점, value, 카운트, 나누기, 타이타닉, 점, 후, 점, value, 카운트. child, man, woman. 비율 맞는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쉽죠. 자, 제가 배열이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순서대로 연산을 수행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예요. 맞아요? 자, 얘가 여기에서 인덱스가 뭐예요? 이게 인덱스예요. 얘가 값이 죄송합니다. 숫자로 볼까요? 숫자로. 요거. 얘가 인덱스예요. 얘는 값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 얘는 1차원 데이터예요. 시리즈예요, 시리즈. 어, 어제 우리가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할 때요. 시리즈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모양인데, 그죠? 값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데이터인데, 값들마다 인덱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덱스가 단순하게 0, 1, 2로 레인지로 매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문자열로 매길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밸류 카운트는 시리즈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시리즈를 리턴해 주는데 시리즈의 매입을 그러니까 시리즈의 인덱스로 그 값들을 인덱스로 해주는 거예요. 값들을 인덱스로 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값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인덱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나누기란 얘기는요. 여기에서 같은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숫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숫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생존자 볼게요. 어린이 몇 명? 자, 순서 분명히 다르잖아요. 밸류 카운트는 요거 이렇게 출력할 때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해줘요. 맞아요? 그죠? 여성이 제일 많으니까 여성이 제일 위에 있고 어린이가 제일 작기 때문에 어린이가 밑에 있어요. 남성이 여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생존자에서는. 그죠? 근데 전체 승객은 어때요? 전체 승객은 남성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밸류 카운트의 기본 속성이 뭐기 때문에 정렬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렬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응? 그래서 남성의 숫자가 제일 많다, 두 번째가 여성이다, 세 번째가 어린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같은 인덱스는 얘랑, 그죠?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생존자 어린이는 49명, 그죠? 생존자 어린이는 여기 중간에 코드 하나 넣을게요. 49명 나누기 전체 어린이는 83명. 계산해 보세요. 0.59. 이 값이죠. 같은 인덱스끼리 계산한 거예요. 같은 인덱스끼리.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 출력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중요한 거고, 시리즈는 숫자들마다 뭘 가지고 있다?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요. 그 인덱스가 우리는 배열, 리스트나 배열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가지고 012라고 매겨져 있는 것만 우리가 익숙한데,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인덱스 자체가 문자열인 경우들도 많다. 예요. value count가 인덱스가 문자열로 만들어진 1차원 배열이에요. 그럼 이때 나누기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찾는 거예요.
child는 child끼리, woman은 woman끼리, man은 man끼리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남성 승객은 총 537명이 있었어요. 그죠? 생존자, 위쪽에 생존자 중에서 남성은 88명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8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0.163. 0.163. 그죠? 맞아요? 어. 그리고, 전체 여성 승객은 271명. 271명, 생존자 여성은 205명. 그죠? 여기 205명. 75.6%. 75.6%. 맞죠? 그죠? 어. 자, 요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어, 같은 인덱스의 값들끼리, 값들끼리 연산을 수행한다. 이거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밸류 카운트의 순서가 중요한 게, 출력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인덱스가 man이고 이 숫자는 인덱스가 woman이고 이 숫자는 인덱스가 child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child는 child끼리 나누기를 한 거고 man은 man끼리 나누기를 한 거고 woman은 woman들끼리 나누기를 한 거예요. 너무 쉽죠? 비율 계산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결과를 봤죠. 생존자들 중에서 뭐 여성이 많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생존자들 중에서 남성 25%다. 꽤나 많이 생존한 것 같죠. 어린이는 14%밖에 생존을 못한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뭐 때문이다? 원래 승객들이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남성과 여성의 비율 자체가 남성의 비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생존자들도 그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다른 얘기죠. 어린이들 중에서는 몇 프로가 생존했느냐? 거의 60%가 생존한 거고요. 남성들 중에서는 16%밖에 생존 못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75%, 반올림에서 76% 정도가 생존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성 손님인 경우가 생존율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남성 손님의 생존율이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의 생존율이 높은 거예요. 생존자들 안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전체 승객들 중에서 생존하지 않았느냐를 보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계산하는 게 되게 편하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같은 인덱스들끼리 연산을 수행한다. 같은 인덱스의 값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크다, 작다 이런 것들 수행한다. 예. 그래서 인덱스가 되게 중요해요.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덱스가. 네, 우선 시간이 돼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